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키튼입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한 곳은 스위스이고요. 오늘 자전거를 탈 곳은 주로 스위스의 호수를 탈 겁니다. 총 거리는 약 140km 정도 됩니다. 제가 묵은 이 마을과 숙소는 이널트커첸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독일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음이 좀 어려워서 제 발음을 로컬 분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시작해서 인터라켄, 그다음에 툰이라는 도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예전부터 스위스 알프스는 제가 꼭 와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산 쪽에 눈이 덜 녹아서 고갯길을 넘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호수 사이클링으로 잡았습니다. 이 제가 숙소를 이널커친으로 잡은 이유는 요 마을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림젤 패스랑 후르카 파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나마 그쪽 산길들이랑 상당히 가까운 곳이고 여기보다 조금 앞에 있던 그 인터라켄보다는 숙소가 많이 쌌습니다. 대신 이제 각자 개인 방은 있지만 샤워나 화장실을 공유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저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언덕길이 아레스 슐루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 그 아레스 슐루트 오스트 동쪽 입구가 있는데 제가 저기를 다른 달에 갔었는데 정말 멋진 곳이에요. 계곡을 따라서 절벽길을 내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는 영상도 다음에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지은 지 거의 한 120년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해요. 아레슐리츠 넘어가서 이제 메이링겐이라는 마을로 다운힐을 할 거고요. 메이링겐은 조그마하고 예쁜 마을로 인터라켄이랑 이널컬천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을이 특이한 게 중간에 약간 뜬금없이 군 기지 공항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건데 크진 않고. 하지만 그래도 공항이니까 드론을 근처에서 날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약간 신기했던 건 요런 짜잘짜잘한 폭포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폭포도 있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말고 사진에 있는 저 폭포가 레이첸바흐 폭포라고 하는데 저 폭포가 그 유명한 셜록 홈즈가 마지막 소설에서 그 떨어져서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는 영상도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조그만 시골길은 메이링겐에서 인터라켄으로 이어지는 그 길인데 자전거 길이에요. 네, 정말 보시면 포장 상태가 이제껏 제가 가본 그런 시골길 중에서 정말 최고였어요. 확실히 스위스는 스위스다. 그렇고 원래는 바로 인터라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살짝 헤맨 김에 끝까지 가보자 해서 산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또 정말 끝내주는 곳이었습니다. 기스바흐라고 하나? 어떤 기스바흐 폭포랑 그리고 호텔이 있는데요. 저기 호텔이 제가 계속 보면서 뭔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저 호텔이 밴드 브라더스 HBO에서 찍은 그 2차 세계대전 시리즈에 전쟁 다 끝나고 그 마지막 씬에 되게 예쁘게 나오는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그때 아마 뭐 히틀러 별장처럼 나오나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정말 이뻐가지고 제가 여기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됐네요. 그래서 숙박비가 비싸긴 해도 또 일본 료칸에서 풀로 가이세키 먹는 거에 비교하면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나중에 꼭 여기서 1박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 호텔 등급 자체도 5성 호텔은 아니고 4성 호텔입니다. 그래도 이제 스위스라서 비싼 건 비싸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던 산길을 내려와서 이제 제대로 인터라켄에 도착했습니다.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인터라켄의 숙소를 잡지 않은 이유는 그 주가 되는 알프스 산길이란 조금 멀고요. 그리고 가격도 아무래도 그런 시골 한 구석에 있는 그런 대중교통이 되게 불편한 숙소보다는 좀 비쌉니다. 인터라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거 호스텔에서 잘 안 자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개인 방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라켄 시내를 빠르게 패스하고 계속 오늘의 제일 멀리 가는 목적지인 툰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중간에 이렇게 스위스 기차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상당히 길더라고요. 인터라켄은 이 마을을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호수를 끼고 있는데 그 서쪽에 있는 호수가 요 호수입니다. 툰이라는 호수인데 자전거 길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기 옆에 차도가 좋긴 한데 좀 좁고 그래서 이게 차를 타고 올 때 제가 좀 걱정이 됐거든요. 여기 자전거를 타도 되겠나 싶었는데 뭐 제 기우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곳이 툰이라는 도시입니다. 사실 메이링겐도 그렇고 인터라켄도 그렇고 도시라고 하기는 좀 뭐할 정도의 조그만한 마을 수준이죠. 하지만 그래도 툰은 나름 중간에 신호등도 좀 있고 크기도 도시 크기도 좀 크고 해서 중소도시 규모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도시 같은 풍경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툰까지 올라갔다가 복귀할 생각이고요. 저기 다리가 좀 유명하고 오래된 다리인데 이게 독일어 발음을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슈르츠겐유스인가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다리를 보고 그다음에 툰 성을 보고 두 개만 보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게 또 아무래도 자전거의 단점이 어디 들어가서 뭐 하기가 자전거 도난이나 분실 염려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도시에서는 좀 힘들죠. 이 다리는 이렇게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건너갈 수 있고요. 건너가고 저 멀리 보이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 강변으로도 나름 괜찮은 산책로, 자전거길 이런 게 조성되어 있어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본 것 중에서 가장 이뻤던 곳은 아일랜드에 있는 남부에 있는 코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보고 바로 툰 캐슬이라고 툰 성인데 여기 올라가는 이유는 전망에서 뷰가 좋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요. 특이하게 약간의 코블스톤이라고 하죠. 자갈길이 좀 있어서 조금은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성의 한켠에 있는 요 발코니에서 이렇게 툰 시내를 잘 내려다 볼 수 있는 괜찮은 풍광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툰까지 보고 이제 여기 호수를 아까 갈 때는 남쪽으로 갔었고요. 올 때는 북쪽으로 와서 이게 예쁜 이 서클 동그라미 코스를 그리면서 복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도로의 포장 상태는 아주 끝내주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본적으로 포장을 잘해도 있는 아스팔트의 잔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는 돌아가다가 이제 호수 바로 옆에 이제 뷰가 괜찮은 식당이 있길래 잠깐 방문해서 피자를 먹고 갔고요. 이제 스위스가 보통 레스토랑에서 먹으려면 한 3, 4만 원, 술까지 하면 5만 원 정도 1인당 드는데 특이하게 피자는 좀 쌌습니다. 그래서 주로 피자랑 샐러드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스위스 전통이라고 하면 그거 말고는 뭐 초콜릿이랑 치즈 이런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이탈리아 거니까 사실 스위스 요리라고 할 만한 게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샐러드랑 피자 먹으면서 돈도 좀 아끼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터라켄에 거의 도착했을 지점에 호수 북쪽으로 나오는 이 절벽길인데요. 보시다시피 동굴도 많이 있고 경치도 끝내주기 때문에 여기도 아주 타면서 마음에 들었던 곳입니다.
역시나 포장 상태는 또 아주 비단처럼 부드러운. 어떻게 이 아스팔트에 잔진동이 거의 없는지 저는 되게 대단했어요, 정말. 그래서 쭉 해서 인터라켄에 다시 도착하고요. 이게 요쯤 해서 이제 빗방울이 상당히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은 킬로미터 수가 거의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다닥 힘내서 가면 돼서 빠르게 인터라켄은 바로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알프스 쪽 산길을 타는 것만 아니라면 솔직히 그 이너컬튼이나 그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죠. 예. 주요 관광지에 비해서 너무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라켄도 보니까 요 옆에 강 운하 같은 게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런지 운하 이게 수위가 거의 산책로랑 비스무리해서 분위기가 좀 묘하더라고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약간 수중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빠르게 인터라켄 지나와서 아까 아침에 오전에 탔던 그 자전거 길 쪽으로 해서 복귀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큰 자동차 길을 타면 자동차 길을 타는 거고, 여기 요 새길로 들어가서 쭉 가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 인스타그램이랑 그 프로파일 사진으로 좀 하려고 약간 포즈 취해보고 있는 건데, 확실히 휠이 이 하이림을 끼다 보니까 두 손 놓고 타기가 조금은 힘든 게 있더라고요. 바람의 영향을 확실히 로우림보다는 많이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이 시골의 여유로운 풍광 즐기면서 다시 숙소로 복귀하고 있고요. 뭐 풍광 자체는 제가 매일 타는 아일랜드 더블린 외곽 시골 쪽 풍경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죠. 여기 요 소들은 좀 특이하게 이쁘길래 잠깐 서서 찍고 갑니다. 메이링겐 지나서 이제 아침에 탔던 어필을 거꾸로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노면만 비만 좀 덜 왔으면 더 좀 속도를 내서 할 만한, 그래도 이제 충분히 안전한 포장 상태도 좋고 길도 좋고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서 좀 젖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하면서 타야겠죠. 스위스가 확실히 다른 유럽 나라보다 알프스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막 2500m, 2400m까지 올라가는 그런 메인 산길도 있지만, 이렇게 잔잔바리로 구비구비 S자 코스로 가는 길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제 스위스 일단 호수 쪽 투어는 끝났고요. 바로 다음 날에는 조금 리커버리 하면서 마터후른이랑 제르마트 쪽을 제가 차를 몰고 가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